지금부터 연습 문제 2회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다음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가 운동하면 위치가 변하는데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이동거리이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위치의 변화량, 그죠? 변이라고 한다. 기억. 물체가 출발하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기억. 이동거리는 0이다. 네, 변이가 0이죠. 그러니까 이건 니은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니은. 물체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경로가 달라도 니은은 같다. 예.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으면 변이는 0이죠. 무조건. 그 다음 디귿.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면 기억과 니은의 크기는 같다. 등속도는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같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세로축이 위치고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단위가 미터/세크니까 얘는 속도라고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니까. 자, A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2초 지났네 4m 증가. 그래서 2m/s일 거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2초를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바뀌죠. 그죠? 그리고 2초를 기준으로 해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하는 기울기고 얘는 증가하는 기울기다. 감소하는 마이너스고 증가하는 플러스 기울기니까 운동 방향이 2초에서 바뀌었겠네요. 그죠? 자, 기억. A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틀렸습니다. 등속도 운동한다. 일직선상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 맞죠? 자, 니은. 1초일 때 A와 B는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예, 1초일 때 A는 증가하는 기울기고 B는 감소하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죠. 자, 3초일 때 A, B의 속력은 같다. 자, 3초일 때 속력이 같냐 볼까요? 자, 2초 지나갔네요. 얼마 증가했죠? 8m를 갔죠. 그러니까 B는 4m/s. A는 2m/s, B는 4m/s니까 되게 또 맞지가 않죠. 2번. 자, 3번 문제를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B가 각각 4V0, V0의 속력을 동시에 기준선 P를 통과한 후 각각 등가속도,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하여 기준선 Q를 동시, 자, 동시 중요하다고 했죠? 자, 동시라는 얘기는 시간의 차원이고, 즉 A가 PQ 가는데 걸린 시간과 B가 PQ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도달한 순간 A는 정지하였고, A는 정지니까 순간 속도 0이겠죠? 자, B는 속력이 V였다. 자, V를 알아야겠네요. 자, 문제는 A, B의 가속도 크기를 각각 AA, AB라고 할 때 비율을 구했습니다. 즉, VT 그래프를 그리고 기울기의 비율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라고 해도 되죠? 속도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4V0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4V0에서 정지를 했죠?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게 뭡니까? A 자동차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절반의 절반, V0로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VT 그래프에서 직선 형태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마도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가버리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B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때 속력은 이때 속력은 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A가 쓸고 지나가는 면적과 B가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개념을 쓸까 합니다. 자, A, 이건 B고요. A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속도 4V0에 낮은 속도 0,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 속도죠? 그래서 T를 곱한 값이 L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이라고 합시다. L일 거고, 요 길이는, 자, B가 이동한 거리와 같겠죠, 그죠? 자, B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를 처음 속도 V0에다가 단수 속도 V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죠. 거기다가 T를 곱한 값. 같아야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면 좋은 게 T를 소거할 수 있어요. 새로운 변수를 도입했지만, 네, 소거할 수 있고, 2도 날릴 수가 있죠. 그래서, V는 어떻게 돼요? 3V0가 될 겁니다. 이게 3V0였네요. 자, 그럼 이제 다 했죠? 지금 뭐 구해야 됩니까? 기울기 구해야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A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T 지났네. 4V가 감소했죠? T 동안 4V0가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B의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T초 지났네. 2V가 증가했어요. 2V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떼버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AA 대 AB가 됩니까? 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2대 1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답지가 있네요. 2대 1. 4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자, 그림은 빗면에 물체를 놓았을 때 구간 1, 2를 지난 후 수평면상의 구간 3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1, 2, 3의 구간 거리는 같대. 구간 거리는 같고 구간 1을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초이다. 구간 1, t초가 걸린다. 자, 물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봐라. 마찰, 공기저항, 크기는 다 무시합니다. 자,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이런 말 나오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쓸 수도 있다 이 말이니까. 자, 기억. 1에서 속력면 변하는 운동을 한다. 1에서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할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계속 점점 빨라지겠죠,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 여기까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간 3에서는 어떻게 보면 등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구간 1을 t초 만에 갔어요. 그럼 구간 2는 얼마나 걸릴까? 길이가 같기 때문에 아마 얘를 예를 들어 t0라고 합시다. t0라고 할까요? 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면적과 이 사각형 면적과 이 사다리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t'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각형 면적도 어떻게 됩니까? 네, 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더 작겠죠, 그죠? 네. 자,
헷갈리니까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뭐 T고 얘는 뭐 T'이라고 합시다. 자, 1에서는 속력만 변동을 한다. 맞죠? 점점 빨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 이 구간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거냐? 이제 T'T'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저 삼각형 닮음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음이죠. 그죠?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음인데 면적비가 1대 2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변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1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t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야? 루트 t면은 루트 2t가 되겠죠. 그죠? 됐죠? 그런데 물어본 거는 2에서 운동한 구간. 2에서 운동한 구간은 뭡니까? 2에서 운동한 구간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그죠? 그러면 루트 2t에서 t를 빼야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 맞네요. 이건도 맞다. 그 다음 D가 평균 속력은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 2에서가 3에서보다 큰가 봅시다. 자, 2에서의 평균 속력은 이게 뭐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요 사이의 중간값 여기가 되겠죠. 그죠? 처음 속도과 나눈 속도를 더해서 이거 나눈 값 요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3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가 얘보다 더 짧아야 돼요. 요 평균 속도가 바로 그 등속도니까 이 속도가 평균 속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D것은 틀렸다. 작다 해야 맞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6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는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가 0이래요. 속도. 그럼 변위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자리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초인 순간 제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면적은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잖아요. 지금 변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양의 면적이라고요. 양의 면적은 뭐 간거리가 되겠죠. 그죠? 뭐 앞이면 앞으로 간 거리.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음의 면적이죠. 얘는 뭐야? 온거리가 되겠죠. 이 간거리와 온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요거와 요거는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죠? 요 면적과 요 면적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야겠죠. 자, 그런데 요거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면적 구해봅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2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누죠? 3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부호 떼버리고 3m/s로 2초 간셈이죠, 그죠? 그러면 6m가 될 거다, 이거. 그러면 이것도 뭐야? 6m가 되겠죠. 자, 기억. 0에서 2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력은 3m/s이다. 자, 6m를 몇 초에 갔어요? 2초에 갔으니까 3m/s 맞죠? 기억 맞아요. 니은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3초일 때 기울기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울기는 어때요? 2에서 4초까지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1초 지났네 4감소, 1초 지났네 4감소. 그러니까 4m/s 해야 됩니다. 크기니까 부호 떼버려야 되죠? 됐어요. 자, 2초일 때 1초일 때와 5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같다.
2초일 때와 5초일 때 지금 얘는 뭐예요? 자 봅시다. 예. 지금 뭐예요? 얘 계속 가고 있죠, 그죠? 더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6m를 가고, 이거 얼마지? 1에서 2m를 가고, 2m죠? 1에다 4 곱해서 2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8m를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m를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은 2초일 때, 4초일 때 같은 제자리 왔겠죠, 그죠? 다시 여기 처음 위치에서 6m를 갔고 2m를 더 갔어. 여기 위치가 2초일 때야. 근데 4초까지 다시 2m를 되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5초일 때가 아니라 4초일 때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표의 1, 2, 3은 물체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자, 힘의 크기는 일정할 때, 물체의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요. 그죠? 같아요. 기억이네요. 기억 볼까요? 기억은 자연학화 운동이 들어갈 수 있다. 맞죠? 중력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같으니까. 기억 맞고. 2번 운동 방향과 어떨 때 등속 원운동을 하느냐. 등속 원운동을 할 때 보시면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합시다. 자 줄에 매달아서 질량 m 물체를 돌리고 있어요. 내가 이 순간 줄을 끊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날까요?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그 얘기는 이 물체의 이 순간의 속도는 이 방향 접선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여길 진짜 줄이 끊어졌으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 가 있어야겠죠. 근데 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죠. 그럼 줄이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이쪽으로 잡아당긴 거죠. 맞죠? 이 순간의 순간 속도는 이 방향일 거고, 그죠?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 즉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을 이뤄요. 됐죠? 그리고 이 힘은 속도에 항상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빠르기는 못 바꾸고 방향만 바꿀 겁니다. 그래서 1대1대 속도의 크기, 속력과 이때의 속력, 요 크기가 어떻다? 네, 다 같아요. 등속 원동입니다. 수직이다, 이거 수직. 그러니까 니은도 맞아요. 좀 프린트가 잘못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게 니은. 자, 3번. 운동 방향과 비스듬할 때, 포물선 운동.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포물선 운동은 이런 거죠, 그죠? 얘는 접선 방향의 순간속도의 방향인데, 중력은 항상 연직 아래로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방향과 빠르기도 다 변합니다. 계속.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를 접촉시켜 6N의 일정한 힘을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B가 A에 작용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A에 있죠. 이 크기가 4N이랍니다. 그러면 그 반작용력은 뭘까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 역시 작용 반작용이니까 4N이 되겠죠. 그죠? 네. 맞죠? 그러면은 B에는 어떻게 돼? 4N이 작용하는 거고 A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는 6N이 있고 B가 또 A에 작용하는 4N이 있어요.
그죠? 그럼 R자이면 어떻게 돼? 네, 2N이 됩니다. 그럼 봐요. F는 MA인데 지금 A와 B가 접촉해 있으니까 가속도가 1대1이죠? A 대 B를 보는 겁니다. 근데 힘은 R자이면 몇 뉴턴이야? 2N, 4N이니까 1대2야. 그럼 질량이 얼마 나와야 돼? 네, 1대2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봅시다. 8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 플라스틱관을 연직으로 세우고 질량이 M, EM인 자석 A, B를 같은 극을 마주보도록. 자, 같은 극이 마주보니까冲력이 작용하겠네요. 그래서冲력 밀어내려는 힘. 그리고 A가 B를 밀어내는 힘, A가 B를 밀어내는 힘. 역시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일 겁니다. 자, 근데 얘들이 정지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다? A와 B 모두 힘의 평형 상태다. 어떤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평면이 A를 미는 힘. 아, 수평면이 마당에 있는 이 수평면이 A를 미는 힘. 이게 바로 수직 강력이에요. F1. 또 B가 A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이건 뭐야? 자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석 사이의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크기를 F2라고 할 때 이 비율 F1 대 F2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힘의 평형을 이용할 겁니다. 요거. 자, B를 먼저 볼까요? A를 먼저 볼까요? 이때는 B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B 같은 경우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어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EM이니까 EMG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힘만 있으면 낙하해야 되죠. 자유낙하. 근데 정지해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다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힘의 정체는 뭘까? 즉 A가 B를 미는 힘이고 A가 B를 미는 힘은 역시 뭐밖에 없어요? 자기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수직 강력을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수직 강력은 접촉을 해야 작용하는 힘인데 접촉한 게 바닥과 접촉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A와 접촉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힘만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B에는 중력과 자기력만 작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A를 봅시다. A를 와요. 자기력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반작용력 A에 작용하겠죠? 자기력 아래 방향이겠죠? 크기는 EMG.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애들 뭐야? 질량 갖고 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MG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얘가 정지해 있잖아요. 평형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은 3mg가 돼야겠죠. 그래서 F1은 3mg, F2는 F2가 얼마였지? 2mg였죠. 3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봅시다. 9번 문제. 자, 그림 가는 천장에 매단 도르래 양쪽에 실로 연결된 물체 AB가 일정한 속력. 이 얘기는 뭐야? 힘의 평형 상태라는 얘기예요. 즉 합력 시그마 F가 0이 됩니다. 자, 그림 나는 수평면 위에 물체 A와 도르래 아래의 물체 B가 실로 연결되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걸 골라봐라. 중력과 속도는 G이고 마찰, 공기저항, 질량 모두 무시한다. 자, 기억부터 보라고 했죠. 그죠? A와 B의 질량은 같다. 같나요? 아래로 중력 mg. 그럼 두 개를 하나로 봤을 때 합력이 0이 되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네. 참이네요. 그죠? 그 다음 니은 나의 B의 가속도는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G다. 자, 봅시다. 얘가 M이고 얘가
질량이 같다는 거 알았어요? 얘가 mg 작용하겠죠? 물론 A에도 중력이 작용하겠지만 중력만큼 수직 항력이 작용하니까 합해서 0이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여기에 실이 작용하는 장력이 작용했죠. 장력. 근데 두 개를 하나로 보는 순간 이 장력은 뭐가 된다고? 예, 내력이 됩니다.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인데 힘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mg 질량 두 개를 하나로 보니까 2m이죠. 가속도 A. A는 얼마나? 예, 2분의 1 g가 나와요.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다. 자, 그 다음 디귿.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예. 자, 한번 봅시다. 장력을 따져보면, 자, 이제 장력을 보려면 이거 하나만 봐야지. 두 개를 함께 봤던 것을 따로따로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이 이제는 내력이 아니라 외력이 되니까, 요거는 합해서 0이 되니까 정의가 mg.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같은 경우 얘가 지금 아래로 가속도 2분의 1 g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f는 ma인데 지금 질량은 m 맞고 가속도는 2분의 1 g죠. 그러면 합력이 뭐야? 2분의 1 mg가 돼야 돼. 방향은 가속도 방향과 같아야겠죠. 알짜임의 크기가. 자, 근데 아래로 mg 작용하니까 장력은 얼마가 있어야 돼요? 예, 2분의 1 mg. 2분의 1 mg가 되어야 합해서 아래로 2분의 1 mg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작다 해야 되죠. 그죠? 뒤에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봅시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접촉시킨 후 두임 3FF를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 각각 2m, m이다. A의 가속도 크기를 AA, B가 A에게, 그러니까 작용점은 어디에 있어요? A에 있죠, 그죠? A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 FBA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물체 하나로 봐야겠죠? 얘가 2m이고 m입니다. 그러면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죠? 그러면은 3FF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2F죠. 질량은 3m이고요. 가속도는 이렇게 나오죠. 가속도는 얼마 나와요? 3m분의 2F가 나옵니다. 그럼 3m분의 2F가 1번에 있고 2번에 있고 3번에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을 봅시다. A에게 Bm짜리 A인데 이쪽으로 3F가 작용해요. 이쪽으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그 힘이죠? 근데 얘가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3m분의 2F가 나온다. 가속도인데 이게 가속도.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그죠? 질량은 얼마야? 2m이고 가속도가 3m분의 2F야. 그럼 mm 지워지니까 얼마 나와야 돼? 이게 얼마 나와야 돼요? 아, 물음표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시그. 자, 합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예요? 3분의 4F예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근데 지금 3F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3분의 9죠. 3분의 9에서 3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5.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그림가는 철수가 전 피에 있던 질량 1kg인 공을 차서 벽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모습을 그림. 나는 공이 운동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의 위치. 자, ST 그래프죠? 그래서 기울기는 뭐야?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봐요. 위치가 속도가 1초인 순간 기울기가 바뀌었죠? 자, 여기는 어때? 1초 지났네. 4 증가니까 4m/s로 갔다가,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1초 지났네. 2 감소니까 마이너스 2m/s죠, 그죠? 자,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충격량 F 델타 T는 뭐예요? M 델타 V죠?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얼마랬지? 1이네, 다행히. 곱하기 속도 변화량 나눈 속도 마이너스 2에서 빼야죠. 처음 속도 플러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6. 맞아요. 근데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부호 떼어내야죠?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Nm. 자, 12번 문제. 다음은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여 찌그러진 모습을 보고 철수와 영희가 나눈 대화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철수, 범퍼를 강철로 만들면 덜 찌그러질 텐데 찌그러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 영희, 플라스틱 범퍼를 사용하면 강철보다 힘을 받는, 그렇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철수, 그러면 자동차가 받는, 그렇지, 충격력의 평균값이랄까요? 평균값이 작아지고 차 안에 사람도 힘을 덜 받겠네. 이렇게 바꿔야겠죠. 이거 뭡니까? F 델타 T는 뭐야? M 델타 V죠? 그지? 이 자동차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지. 플라스틱 범퍼나 쇠로 된 범퍼나, 그지? V로 속도로 와가지고 속도 0이 되니까, 그죠? 운동량 변화량 같아요. 그때 이 델타 T를 크게 하면 F가 작아지는 거 아닐까.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 거랑, 그죠? 뭐예요? 이렇게. FT 충격력 그래프. 이거 기억하시죠? 요게 어떻게 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델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요 최대값이 점점 내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자, 13번 문제를 봅시다. 13번 같은 거는 시험 같은 거 잘 해야겠죠, 그죠? 자, 다음은 운동량 보존 법칙의 실험이다. 실험 과정. 질량각각 M, EM인 술의 A, B를 수평면 위에 놓은 후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시킨다. 그림과 같이 A, B를 밀어 용수철 X만큼 압축시킨 후 동시에 놓아 경사면의 최고점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측정한 것이다. A는 HA 같고 B는 HB만큼 올라갔죠. 그 높이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죠? 모든 마찰과 요소의 질량은 다 무시하래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얘가 A고 얘가 B죠. 처음에 용솔이 압축돼서 정지해 있었어. 그러면은 이놈의 운동량과 이놈의 운동량 합은 뭐야? 0인 거죠. 그래서 압축시킨 운동량 용수철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놔서 A와 B를 서로 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네. 자, 봅시다. 네. 이게 압축,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이고, 출발하기 전 A와 B의 운동량이죠, 그죠? 그럼 충돌 후에도 뭐가 돼? 0이 돼야 되지. 충돌이 아니라 이제 용수철이 벗어난 이후에도 A의 운동량 합과 B의 운동량 합이. 근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MV자,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근데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벡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일직선이니까 오른쪽은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죠?
만약에 얘가 이제 질량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 나왔어요? M, 2M 나왔구나, 그지? 얘가 질량 M 찾았네요. M이고 얘가 2M이면 그럼 얘가 만약 VA라고 하면 얘는 뭐야? VB가 되겠지. 근데 VB는 양수고 VA는 음수라니까. 그놈이 쭉 가다가 얘가 어떻게 돼? 쭉 가서 최고점 HB까지 올라가죠. 여기서 뭐야? 여기 있던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뭘로 봐? 위치 나지로 바뀌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A가 갖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럼 봐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다 뭐야? 위치 에너지 mg의 h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질량이 날라갑니다. 2분의 1 v제곱은 GH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VB가 V0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뭐야? 2V0가 돼야 돼요. 빠르기가, 속력을 봤을 때. 왜냐면은, 얘랑 곱한 값과 얘랑 곱한 값이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 합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1대2면 속도의 크기, 속력은 2대1이 나와야 돼. 그럼 봐요. 속도가 2대1이면 제곱한 값이 얼마야? 4대1이지. 그러면 높이차도 얼마 돼? 4대1이 나와야 돼. 지금 A와 B를 보는 겁니다. 그럼 HA분의 HB는 뭐야? 4분의 1 나와야 된다니까요. 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를 봅시다. 14번 문제. 자, 그림 가는 용수철에 질량 M인 물체를 매달아 A만큼 당긴 것이고, 그림 나는 용수철에 질량이 라지 M인 물체를 매달아 A만큼 압축시킨 것이다. 라지 M은 스몰 M보다 크다. 자, 두 물체를 놓았을 때 O가 어디냐면은 가운데죠, 그죠? 여기는 이제 평형 위치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세요. O에서 물리량이 가에서가 나에보다 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이제 가만히 있었겠죠, 그죠? 용수철 매달아놓으면. 근데 이쪽으로 내가 이제 잡아당긴 겁니다. F로 점점 용수철 어떻게 잠길 때 고무줄이나 용수철은 어때요? 처음에는 잘 늘어나지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들죠. 힘이 더 많이 작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KX, 탄성계수 K에다가 변형길이 X를 곱한 이게 탄성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기는 힘이 뭐야?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한 일이 어디에 갔다고? 이게 어디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용수철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잡았던 손을 딱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탄성력이 작용하죠. 이때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빨라진다고. 이렇게 빨라집니다. 평형위치까지 점점 빨라지겠지, 그지? 근데 평형위치에 딱 도착하면 이제 탄성력이 뭐야? 0이 돼버려요. x 0이니까 0이지. 그럼 힘이 0이라고 해서 딱 멈출까요? 아니죠. 관성에 의해서 더 이제 밀고 들어가겠지, 그지? 근데 얘가 이제 요만큼 더 밀고 들어가는 순간 탄성력은 이제 어디로 작용해? 네, 운동 방향은 왼쪽인데 탄성력은 오른쪽에 작용해요. 그럼 운동 방향과 탄성력이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또 속도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A가 갔을 때는 순간 정지할 거랍니다. 그래서 요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의 물체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를 어떻게 돼? 왕복 운동을 계속합니다. 자, 마찰이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 에너지가 깎이지가 않겠죠, 그죠?
열로 주변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보존될 거고 영원히 왕복 운동을 할 겁니다. 자, 라지 M 같은 경우에는 평형 위치에서 어떻게 됩니까? 압축을 했죠, 그죠? 그럼 압축하려면 힘으로 이제 밀어야 되니까 그 힘이 일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저장돼 있어? 예, 용수철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저장이 돼 있을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입니다. 이게 왜 2분의 1 kx 제곱인지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이제 치워요. 그러면 탄성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지. 그러면 점점 순간 정지했던 놈이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평형 위치에서 최대가 될 거야. 왜냐면은 평형 위치에 도착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x가 0이기 때문에 탄성력이 0이 됩니다. 힘이 0이 돼요. 하지만 이놈의 관성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서 딱 멈추지 못하고 더 가는 거죠, 이쪽으로. 더 가지만 운동 방향은 이제 오른쪽입니다. 관성에 의해서. 하지만 이제 탄성력은 용수철은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 당기기 때문에 힘은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운동 방향과 힘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역시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2가 가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도 영원히 반복 운동을 할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보면 5에서 그죠? x가 0이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용수철에 저장됐던 에너지는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V가 속도가 0이 아니므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탄성력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이 x는 뭐야? 최대로 늘어난 거리 a가 되겠죠, 그죠? x제곱이 5에서 뭘로 바뀌어요? 몽땅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가나나나 늘어난 길이가 a고 압축한 길이도 a이기 때문에 얘가 같아요.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가와 나에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라지 m이 크잖아, 스몰 m보다, 그지? 그럼 속도는 어떻게 줄어든다고. 5에서 표현치 5에서.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거는 속력 맞지?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가 속력 맞지?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 같다니까. 같아요, 같다. 압축한 길이나 늘린 길이나 같기 때문에 탄성력에 저장된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P는 mv야. 자, 질량은 뭐예요? 나가 더 크죠, 그죠? V는 뭐야? 가가 더 커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근데 P는 mv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나 봐봐요. 2m분의 P 제곱 써도 되나요? 예, 같죠.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럼 봐봐. 이 K는 가운데 나가 어떻게 돼? 같은 거잖아. 그지? 같아야 돼. 근데 질량은 누가 더 커? 가와 나가 있으면? 나가 더 큰 거지.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나가 더 커야지. 그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새로운 거 알았네요. 그죠?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m분의 p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주 나온 건 아니고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15번 우리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문제죠, 그죠? 자,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를 도르래 아래의 물체 B와 줄로 연결하고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처음 위치에서 S만큼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B는 역학적 에너지가 E0만큼 감소하였다. AB의 질량은 M이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A와 B는 줄로 연결되어 있죠? 줄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A가 여기 있을 때 갖는 속도 V는 물체가 여기 있을 때 갖는 속도 V와 같겠죠. 근데 질량도 같으니까, 만약에 A가 2분의 mv 제곱이 이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럼 B도 2분의 1 mv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 B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얼마만큼 감소했겠어요? 얘가 S 이동했으니까 얘도 S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mg s만큼 감소했을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감소한 에너지는 B의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A는 높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뭐 아무 숫자를 한번 대입해볼까요? 얘를 뭐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같은 크기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증가했어요. 얘도 증가했어요. 근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라고? 이놈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요.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B는 역학적 에너지가 E0만큼 감소했다라고 했죠. 그죠? 얘랑 더해서 E0라는 얘기입니다. 얘 감소됐죠. 그죠? 그러면,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를, 그냥 E0라고 하고, 얘도 E0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E0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얘랑 이놈과 이놈을 합하면 이게 되죠. 그죠? 맞죠?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mgs가 마이너스 2e0가 되니까 플러스 시켜서 2분의 1 mg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2번.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그 숫자, 간단한 숫자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15번을 접근하는 다 방법이 있겠지만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고, 선생님 볼 때는 뭐 간단한 숫자를 써가지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부터는 열기관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기말에 해당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자,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